원금 보장. 정말 달콤한 말이죠. 하지만 이 유혹적인 약속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사업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누가 이런 제안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솔직히 누구라도 혹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순간에 두 개의 거대한 금융 함정에 빠졌던 한 소상공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편의상 이분을 A씨라고 부를게요. A씨의 불행은 운영하던 슈퍼마켓을 팔면서 시작됐는데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엔 정말 파멸적인 투자 사기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서로 달라 보이는 이 두 가지 위험한 상황에 동시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함정부터 보시죠. 계약서에 있는 정말 딱 한 문장이 어떻게 모든 걸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문장. 이게 A씨가 가게를 인수하려던 B씨와 맺은 매매 계약서에 실제로 들어있던 특약 조항이었습니다. 자동 무효. 뭔가 이상하죠? 법적으로 이런 종류의 덕소 조항을 실권 약관이라고 불러요. 이름 그대로 상대방의 권리를 그냥 잃어버리게, 실권하게 만들려고 설계된 아주 위험한 조항인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원래 가게 허가를 못 받을 위험은 당연히 가게를 새로 운영할 사람, 즉 B씨가 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계약서 한 줄 때문에 모든 위험 부담이 가게를 판 A씨에게 홀라당 넘어와 버린 겁니다. 이렇게 계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A씨. 바로 그때 두 번째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바로 너무나도 솔깃하게 들렸던 그 약속 때문이었죠. 네, 3,400만 원. 이 돈이 가로 A씨가 무조건 돈 벌게 해준다는 그 전문가를 믿고 날려버린 돈입니다. 정말 피 같은 돈이었을 텐데요. 그리고 이게 정말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A씨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은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업자 신고만 한 유사투자 자문업자였던 거죠. 법적으로 1:1 자문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 함정에 투자 사기까지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린 A씨를 위해 우리 법은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A씨의 슈퍼마켓 매매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명쾌한 결론을 내렸어요. 바로 무효라는 거죠. 왜 무효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특약 조항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져야 할 위험까지 소비자, 즉 A씨에게 부당하게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이건 불공정하다는 거죠. 법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보호하는 지점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3,400만 원 투자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 역시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 계약도 무효다. 법원은 이 거래 자체가 애초에 시작부터 불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 첫째, 등록도 안 하고 1:1 자문을 했고, 둘째, 손실나면 메꿔줄게 라는 약속 자체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A씨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법이 얼마나 섬세하게 판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A씨는 왜 이겼고 비슷한 다른 사례들은 왜 결과가 달랐을까요? 핵심은 1:1 자문 여부였어요. A씨의 경우는 직접적인 자문을 받았지만 그냥 프로그램을 판매한 지인의 경우는 자문이 아니라고 본 거죠. 키코 사태도 마찬가지로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됐고요. 이렇게 디테일이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A씨의 이 뼈아픈 경험은 역으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계약서에 자동 무효 같은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는 듯한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의심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누군가 원금 보장을 외친다? 그건 솔깃한 제안이 아니라 그냥 사기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권유받으면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딱 1분만 투자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이런 함정은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원금 부장,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것 자체가 그냥 거대한 위험 신호, 빨간불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합법적인 곳은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결국 끊임없이 경계하고 확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서명하는 그 계약서의 아주 작은 글씨 속에 대체 무엇이 숨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